야, 이거 얘기가 많이 달라지겠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쉐보레 이코녹스 풀체인지 모델입니다. 이거 예상도 아니고요, 중국 특허청을 통해 공개된 실제 풀체인지 모델의 모습입니다. 뒤에서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뭔가 대박 냄새가 나는 것 같지 않나요? 심지어 차체 크기도 커졌다고 하고 실내까지 싹 바뀌었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가격에 따라서 산타페, 소렌토, 그리고 아예 스포티지랑 투싼까지 긴장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기대할 만한 포인트가 많은데요, 지금부터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디자인 변화부터 빠르게 짚고 넘어갈까요? 앞모습은 페이스리프트 된 현행 트래버스랑 트랙스를 적절하게 섞어 놓은 것 같습니다. 굳이 비율을 따지자면 트래버스 쪽에 좀 더 가까워 보이죠? 큰 그릴하고 가로로 배치된 주간주행 등 덕분에 차체가 더 커 보이는 듯 합니다. 측면을 봐도 크로스오버인 트랙스를 최근에 많이 봐서 그런지 3열 지붕 라인이 SUV답게 빠져서 더 커 보이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차의 진짜 매력은 뒷모습에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이게 진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미국 차가 맞는 거죠. 미국 차는 원래 어땠나요? 앞모습은 엄청 신경 써서 만들었는데 뒷모습은 그냥 대충 그리다 만 느낌이 엄청 강했죠. 그래서 디자이너가 앞모습을 디자인하느라 지쳐서 뒷모습은 그냥 마감 시간에 맞춰서 대충 그래서 냈다는 농담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코녹스 풀체인지는 다릅니다. 앞모습에서 주던 다부진 인상이 뒷모습에서도 고스란히 느껴지고요. 트랙스랑 똑같이 가로로 뒤집어진 디귿자 형태 레이아웃이고, 대신 좀 더 얇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다듬어진 게 특징입니다. 방향 지시등하고 후진등도 LED로 들어간 것 같아서 실제로 보면 더 예쁠 것 같네요. 이 정도면 국내에 출시되는 순간 트랙스처럼 돌풍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좀 따져보니 기대할 만한 포인트가 꽤 재밌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차체 크기가 커져서 스포티지급부터 소렌토급까지 노려볼 수 있는 차가 됐다는 겁니다. 크기 재현을 잠깐 볼까요? 이전 모델은 길이가 4650mm, 너비가 1845mm, 높이가 1690mm, 휠베이스는 2725mm였습니다. 풀체인지 모델은 길이가 4653mm, 너비가 1902mm, 높이는 1710mm, 휠베이스는 2030mm고요. 다른 제어는 크게 차이가 없는데 너비 수치가 굉장히 뛰죠. 이게 폭이 굉장히 넓은 편에 속하는데 길이는 중중형이고 너비는 중형급인 수준이거든요. 실제로 산타페도 보면 길이가 4800mm, 너비가 1900mm, 높이는 1710mm, 휠베이스는 2765mm고, 소렌토는 길이가 4810mm, 너비는 동일하게 1900mm, 높이는 1700mm, 휠베이스는 2815mm입니다. 현행 산타페랑 소렌토보다도 너비 제한 수치가 큰 거죠. 산타페가 풀체인지 된다는 걸 감안해도 딱 스포티지랑 산타페 사이에 위치하게 됩니다. 스포티지는 제원을 보면 길이 4660mm, 너비 1865mm, 높이 1680mm, 휠베이스는 2755mm거든요. 길이가 비슷하고 너비 차이는 꽤 커서 아마 국산차 중에 비교를 해보자면 토레스랑 비슷한 전략을 가져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 제임이 성공의 맛을 봤다는 거, 이게 은근 큽니다. 왜냐면 소비자들도 그만큼 쉐보레에 대한 기대가 많은 상황이잖아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주 조금만 삽질을 해도 등을 돌리는 소비자들이 엄청 많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주어진 조건들을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한국 생산을 안 할 가능성은 매우 크지만 그렇다고 저렴하게 팔 수 있을 만한 조건이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일단 저배기량 가솔린 엔진이 들어가는데 3기통 엔진이 아니라 4기통 엔진이 들어가고요. 1.5L 가솔린 터보 엔진이 173마력을 낸다고 합니다. 이게 저공해 인증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토리스도 받았는데 이코녹스가 못 받기는 힘들지 않을까요? 이렇게 되면 하이브리드 차만큼은 아니지만 저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구매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 늘어나는 거고, 고배기량 엔진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이 비쌀 이유도 없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토리스 같은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심지어 가능한 가격 범위도 굉장히 여유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트랙스랑 비슷한 전략으로도 볼 수 있는데 그냥 비교해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스포티지보다 저렴하거나 비슷하기 시작해서 풀옵션 가격은 소렌토보다 저렴하면 그만입니다. 가솔린 터보 모델을 기준으로 스포티지는 2474만원부터 시작하고 풀옵션 모델은 3880만원입니다. 소렌토도 보면 가솔린 터보 모델이 3002만원부터 4460만원이고요. 트랙스도 보면 어떤가요? 깡통 모델하고 풀옵션 모델 가격이 1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죠. 이코녹스는 수입되는 차라는 걸 감안해서 2600만원에서 3600만원 선까지만 가도 가격 매력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가성비를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을 거고, 만약 수입되는 차이기 때문에 마냥 가성비로만 가긴 어렵다 해도 가격 폭이 굉장히 여유롭다는 거죠. 심지어 산타페는 곧 풀체인지 되고 소렌토는 페이스리프트 될 거잖아요. 이러면 또 가격이 오를 거란 말이죠. 마침 이코녹스 정식 공개가 올해 하반기라고 하고 국내 출시는 빠르면 내년 상반기가 될 텐데, 이렇게 되면 이미 산타페랑 소렌토는 신형이 출시된 뒤입니다. 이러면 또 가격 범위가 늘어나는 거고, 이코녹스가 중간에 놓을 수 있는 범위도 엄청 넓어지는 거라서 가격 범위에 대한 스트레스보다도 어떤 가격 범위가 가장 매력적인지만 고민해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보면 진짜 해외 브랜드들이 현대기아차한테 고마워해야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현대차가 가격 평균을 올려놓고 있어서 해외 브랜드 차들이 가성비라 불릴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고, 그렇다고 너무 비싸게 팔아도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풀체인지 되면서 거의 모든 단점을 해소한 것도 크고요. 이미 저배기량 엔진에 대한 한국 소비자들의 인식이 많이 좋아졌고, 심지어 트랙스가 3기통 엔진도 이제는 괜찮다는 쪽으로 인식을 많이 전환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배기량 3기통 엔진에 대한 걱정은 더 이상 안 해도 되고, 이코노스는 4기통 엔진을 탑재하잖아요. 여기에 이전 모델이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였다고 할 수 있는 디자인이 있는데, 실내 디자인은 진짜 그 시절 쉐보레의 모든 단점을 보여줬거든요. 이번 이코노스는 못해도 이코노스 EV만큼은 나올 겁니다. 그냥 참고해보려고 트래버스 풀체인지 실내도 좀 찾아봤는데요. 트래버스도 보면 에스컬레이드 신형 실내처럼 큰 디스플레이가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이 정도로 변화가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코노스도 실내 디자인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만들다 만 것 같았던 후면 디자인도 이제는 충분히 개선이 되었으니 디자인 호불호는 딱히 없을 것 같네요. 세 번째는, 만약 이코노스까지 성공한다 그러면 쉐보레 신차들은 앞으로 날개를 달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건 신차에 대한 기대감보다도 시장 분석 측면으로 접근하면 좋은데요. 사실 트랙스랑 트레일 블레이저는 역할이 좀 제한적입니다. 이번에 트랙스가 굉장히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고, 이 차 하나로 한국 GM에 대한 인식 자체가 확 바뀌었잖아요. 이제 이 분위기를 큰 이변이 없으면 트레일 블레이저가 이어갈 건데, 얘네는 문제가 뭐냐면 둘 다 소형차란 거죠. 진짜 완벽하게 콘다랑 셀토스 수요만 쏙 뺏어오면 모르겠지만 분명 트랙스를 사려다 트레일 블레이저로 넘어가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이게 약간 그런 겁니다. 큰 회사들이 왜 제품을 다양하게 만들겠어요? 예컨대 스마트폰 회사도 보면 대표 모델에 집중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 대표 모델을 가장 많이 홍보하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저가형, 보급형 모델을 포기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모든 소비자들이 200만원 가까운 돈을 주고 스마트폰을 사는 건 아니니까요. 다양한 가격과 전략이 있어야 말 그대로 점유율을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코노스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코노스가 성공하게 되면 소형차 시장에 이어서 준중형 SUV 시장도 성공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러면 이제 그 다음 신차들을 출시하기도 꽤 수월해질 겁니다. 지금 사실 잘 안 알려져서 그렇지 가격이 나름 괜찮은 차들이 있죠. 트래버스가 대표적인데, 이 큰 크기에 3.6L V6 엔진이 들어가는 차가 가격이 5,567만원부터 6,190만원입니다. 플리세이드 가솔린 모델 가격 범위가 3,867만원부터 5,470만원이잖아요. 중간 가격 정도를 생각하면 거의 4,800에서 5,000만원 정도 하는 겁니다. 트래버스는 완전 수입차죠. 이 차가 아마 현재와 같은 분위기에 출시됐다면 결과가 꽤 달랐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트래버스가 국내에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쉐보레는 한국에서 철수하려고 이런 차만 들여오는 거고, 그래서 절대로 살 이유가 없다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이러니까 가뜩이나 수입차인데 반응이 좋았겠냐 이거죠. 그런데 이코노스까지 가성비 전략으로 성공을 한다면 그 다음에 출시될 차들이 지금보다 훨씬 잘 팔릴 거라는 겁니다. 트래버스도 가장 큰 단점이 실내라고 하는데, 앞에서 보신 것처럼 거의 에스컬레이드 수준으로 바뀐다고 하잖아요. 만약 국내 점유율에 욕심이 있다면, 그리고 트랙스로 부족하다는 판단이 있으면 분명 트래버스 같은 차들도 나쁘지 않은 가격대에 들어올 거란 겁니다. 그리고 중간 과정에서 이코노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란 거고요. 트랙스랑 트레일블레이저가 기대감을 주는 역할이라면 이코노스는 확신을 주는 역할인 겁니다. 트랙스는 와, 한국 GM이 이렇게까지? 근데 이게 과연 얼마나 가겠어?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고, 이코노스는 와, 진짜였네? 다음 차도 벌써 기대된다? 이런 반응이 나온다는 거죠. 너무 또 흥미로운 게, 마침 스포츠지랑 소렌토 사이에 정확하게 위치할 수 있는 차라서 양쪽 모두를 흡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겁니다. 단 한 가지만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렌토를 건드릴 거면 아예 가격이 스포티지랑 차이가 나면 괜찮은데, 만약 가격이 애매하다면 차라리 전략 스포티지 쪽을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우 자동차 역사 중에 이렇게 애매해서 실패할 뻔한 차가 있죠. 에스페로인데 소나타 잡으러 나온다 했다가 괜히 크기 때문에 밀려서 안 팔리다가 준중형 세단 포지션으로 홍보를 하니까 동급 모델보다 차체가 큰 차로 인정받으면서 잘 나갔잖아요. 역사 속에도 이미 답이 있으니 이코노스까지 꼭 흥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